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친구로부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길 프리랜서들끼리 서로 단톡방 파가지고 끈끈하게 정보도 주고받고 일거리가 들어오면 각자 잘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상생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띵한 마음이 든 게 제가 그런 정보가 필요해서 혹은 거기에 소외돼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지금은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충분히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거에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저보다 동생이거나 혹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좀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 필요했던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여러분들께도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서른 중반이 되도록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깨달은 귀중한 진리들을 나누고 싶어요. 좀 남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일반적인 선택 혹은 남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선택을 해서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모범생 테크트리를 열심히 착착착 밟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삶을 지금과 같은 유튜버 혹은 제가 이루던 꿈이라는 삶으로 틀 수 있었던 게 제가 그 삶에 약간의 균열을 내면서 나만 아는 작은 선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당장에는 이 하루하루가 크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조금 소용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소한 하루 그리고 그 사소한 선택이 모여서 이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각도로 제 삶을 바꿔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평범했던 저를 나름대로 특별한 삶을 살도록 이끌게 해 줬던 세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1년 정도 저의 시간을 샀습니다. 저는 2018 년도에 제가 퇴사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유튜브에서도 자주 했는데요. 그때 사실 "왜 이직을 안 했어요? 왜 그냥 퇴사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1년 정도는 '내가 내 시간을 사자. 시간을 다른 데 팔지 말자.'라고 저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 단순히 1 년간 쉬려고요.' 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좀 돈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시간 그리고 실력을 이제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화장품을 10,000원, 20,000원 주고 사는 이유는 나는 10,000원, 20,000원 주고 그렇게 내게 잘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싸게 구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 시간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최저시급을 주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나를 제일 염가에 살 수 있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제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 년간 월세와 생활비를 좀 보수적으로 지출을 한다고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제가 1 년을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2천만 원만 있다면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예 저는 그때 27 살이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2천만 원에 너의 27 살을 살래?" 근데 제가 언뜻 이게 사는 게 좀 손해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2천을 태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가정을 덧붙였거든요. 내가 만약에 70 대가 됐어. 그다음에 돌아가서 딱 27살 1 년을 2천만 원 주고 살래?"라고 하면은 저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도 살 거면 지금도 내가 이걸 사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처럼 살아보래요. 내가 한 번 살아봤다면 이 선택을 했을 텐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미루지 말고 이번 생에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좀 중요했냐면 이 선택엔 사실 도전도 있지만 책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냥 자유롭게 해 봐야지 하는 거는 도전이랑 책임이 좀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이어도 도전을 하고 내가 거기에 책임지다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얻고 성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허송세월을 보낼 때마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너 이거 공짜 아니야." 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잡고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저의 삶의 공백, 여백을 만든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은 사실 제가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을 되게 착실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 그냥 막연히 놀지 않았고요. 대신 진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봤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내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플리마켓에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내 지인들 말고 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미음사 플리마켓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혼자서 좀 긴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약간 유럽 중에서도 좀 멀잖아요. 땅도 크고. 그래서 거기 두 개를 묶어서 그때 한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내 몸을 좀 돌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학교 체육 시간 외에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돌봐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제가 진짜 아파서 퇴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수영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처음엔 진짜 숨도 못 쉬고 제일 꼴찌였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상급반에 갔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닌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말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돈대로 진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너무 많았어. 돈은 없고 시간이 많아서 '아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그냥 막연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 막 관종 같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서 유명해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안 유명해지면 '내가 관종이라는 거 소문도 안 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진짜 재밌는 게 그로부터 한 6-7 년이 지나서 친구가 저한테 "야 난 너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관종인지 몰랐어." 이랬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작 이 관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뭐 '관종이라고 다 유튜브 나만큼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정말 이 유튜브를 하기로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이때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제가 제 시간을 샀고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바쁘면은 무언가를 선택할 그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다른 삶을 꿈꾸고 있다면 사실 그 바쁨으로부터 일정 부분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둘러보고 경험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저의 진정한 독립 그리고 제 삶이 시작된 순간이 2018년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전에만 해도 제가 실패하거나 좀 돈이 다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제천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고향집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아 내가 굶더라도 그냥 밥을 쪼끔 안 먹고 말지. 내가 나 혼자를 먹여 살리자. 그리고 나 그 정도 한 명 먹여 살릴 능력은 나 있어.'라는 거를 그때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짜 저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자립심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너무 의지하는 것도 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독립이 너무 늦어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제 시간을 사면서 좀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시절 되게 좋은 시절을 내가 내 돈 주고 기꺼이 사본 거 이게 진짜 저는 저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2 0 0 0 원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때 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고 그리고 쉬면서도 그냥 쉰 게 아니고 그때 프리랜서 외주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썼는데 진짜 한 그때 소득 증명원을 보니까 제가 그때 한 해에 진짜 2 0 0 0원 벌었더라고요. 딱 그렇게 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잘하기로 한 선택 중에 하나는요. '먼저 실패하자.'라고 다짐한 거예요. 사실 저는 겁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제가 기질 검사 얘기 자주 하는데 기질 검사에서도 위험 회피 성향이 진짜 높거든요. 제가 불안도가 되게 높대요. 약간 예기 불안이 높아서 없는 걱정도 사서 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면에서 걱정 측면에서 제가 진짜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도 열심히 했던 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미래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실패가 없으면. 근데 부작용이 실패를 안 하니까 실패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림 그릴 때도 노트의 첫 장에 그리기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계속 깨끗한 종이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뭘 그으면 그게 엄청 큰 티끌이나 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소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난 좀 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가면서 다양한 걸 도전할까.'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그 증거가 저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예기 불안이 높았으면 미래의 내가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할 걸 알고 저는 미리 그걸 일기를 쓰거나 그걸 항상 좀 블로그에 기록을 해 두거나 했어요. 근데 그게 목소리가 된 게 저의 유튜브 채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어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미래에도 내가 이거 보렴.' 하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런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저만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두고 제가 셀프로 저를 다독이고 저만의 신화를 만들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만들어 냈던 신화 중 하나가요. 저는 이제 그거였어요. '맷집이란 어떻게 키우는가.' 이 맷집에 대한 저의 이론인데요. 맷집이라는 게 저는 많이 일단 맞아 보고 그렇게 해야 느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약간 인큐베이터에 자란 아이랑 같았어요. 제가 진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정말 흙 만지는 거 안 좋아했고요. 놀이터 안 좋아했고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컴퓨터로 그림 그리고 포토샵하고 막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운동 능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26 살에 형부한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배우다가 첫날 이렇게 비틀비틀해서 넘어져서 청바지가 찢어졌어. 이 청바지가 얼마나 두꺼워요.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면 아주 좀 크게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처음 인생에서 그렇게 넘어진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나 자전거 또 탈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쭉 타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또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자전거 타다가 진짜 심하게 다쳤어요.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아직도 자전거 타거든요. 물론 조심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내가 넘어져도 계속 할 것인가?' 그때 그 무언가에 대한 맷집과 내가 그 강인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티끌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거를 좀 맷집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좀 해 보자 해서 저는 코로나 때 퇴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코로나가 있을 줄 모르고 퇴사 시점을 딱 한 2020년 4 월에 하자 해서 돈도 모으고 막 여러 가지 나름의 준비를 다 해 놨거든요, 예기 불안이 많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이건 내가 생각 못 해본 전염병 이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아 그래도 나오자.' 해서 쪼끔 4 월보다 미뤄진 7 월에 제가 퇴사를 했던 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혼란하다면 먼저 나와서 적응하고 먼저 나와서 실패하고 넘어져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제가 진짜 제 삶을 바꾼 선택 중 하나가 '실패 먼저 해 보자.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연애도 내가 실패한 연애들 막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실패한 연애에서 배운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준비가 안 되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림도 '아 그림 일기 그려야지.' 하는데 '그림 일기장이 어딨지?' 하는데 그냥 집에서 남는 노트 꺼내서 그냥 그림 일기 그렸거든요. 그렇게 내가 뭔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도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패를 안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그 완벽하고자 하는 강박증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요 또 반전은 제가 기질 검사에서 완벽주의 성향도 꽤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패하자.'라는 저의 룰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내 나름의 어떤 룰로 정해지면 차라리 그게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사소한 '실패할 결심이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마음먹은 후로부터 되게 많은 걸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먼저 해 보고 해 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강인해지자. 이거 진짜 좀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나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뻥안 치고 센 척이 아니고 진짜 궁금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제 시간을 사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선택지가 다양해지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궁금한 게 많아지니까 좋아지는 게 공부하고 싶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진짜 공부는 평생 하는 거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지금도 제가 AI를 공부하자 해 가지고 처음엔 챗GPT를 그냥 깐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미드저니로도 한번 그려 볼까?' 미드저니가 특히 막 영어 써야 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좋아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서 '이것도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갖고 제가 뭔가를 공부하자 하니까 제가 되게 확장되면서 세상이 더 흥미로워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제 삶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근데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나는 이걸 몰라. 근데 이게 뭘까?'라는 그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챗GPT한테 되게 좀 흥미로운 답변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세상의 정보 중 몇 퍼센트를 알아?" 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나는 0.00001%를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 그중에서 그게 텍스트화된 거는 아주 일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야."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제가 최근에 서재로 님 영상에서 그 필리핀의 가난한 빈민층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 쓰레기로 요리한 음식이 있어요. 그거 이름이 팍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팍팍을 처음 알았어요. 그 챗GPT한테 "너 필리핀의 팍팍을 알아?" 라고 하니까 챗GPT가 전혀 막 다른 대답 또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다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AI가 이렇게 뭔가를 모르고 거짓말 해낼 때 '아 내가 더 알아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질문과 그 답변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연 채널 글로벌 진출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최초로 고백하는데 저는 사실 중국 채널에 이미 실버 버튼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한 13만 정도 됐는데 제가 최근에 거의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한 11만이 됐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이아TV에서 "중국어 자막을 지원해 줄 테니까 빌리빌리에 한번 채널 해 보실래요?" 해서 그때 이제 한번 채널을 해 봤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그래도 한 6 개월 1년 만에 실버 버튼을 받은 거니까 되게 나름 추이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 이런 채널을 영어로 운영하면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을 진짜 예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막연한 꿈이 아닌 게 아까 말한 대로 중국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봤고 제 채널 처음 시작할 때도 외국인 구독자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자막을 달지 못해서 이제 채널은 다시 그냥 한국 채널이 됐지만 그것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제 꿈은 사실 자막을 달아서 글로벌 채널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직접 영어를 해서 이런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막 러닝을 하면서 '아 이거를 그냥 요즘 음성 TTS 너무 잘 나오는데 막 그냥 AI 목소리를 쓸까? 내가 대본만 쓸까?' 해서 제가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글로벌 채널을 기획 중인데 이걸 음성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좀 미숙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데 챗GPT가 무조건 제가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큰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영어라는 건 어차피 너무나 공용어기 때문에 억양이 다양해서 너가 발음만 또박또박 하면은 그거는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영어를 이렇게 읊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래요. "너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 영어 공부해야겠다. 영어 발음 더 좋아져야겠다.' 생각해서 스픽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진짜 스픽을 여러분들께 몇 번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여러 번 자신 있게 소개하는 이유는 저부터가 영어가 너무 필요하고 저에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스픽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진짜 항상 영어가 점수가 안 좋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수능 치기 전까지 전 영어 항상 60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적처럼 수능 때 단어 엄청 많이 외워 가지고 80점 맞고 20 대에 유럽 여행하면서 말문이 트이는 경험을 해 보고 그때 제가 딱 영어를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진짜 이제는 제가 유튜버가 되니까 내 채널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더 영어가 필요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사실 스픽을 구독하면요. 10년 전에 제가 전화 영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때는 막 선생님이랑 시간 맞춰야 돼서 직장도 다니고 이래서 막 새벽에 아침에 졸린데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 전에 하거나. 근데 이런 거 없이 스픽은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내 레벨에 맞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영어를 말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어서 틀릴 때에도 진짜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기로 한 선택 중에서 "실패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영어는 진짜 틀리면 한국인들이 옆에서 그렇게 좀 막 영어 발음도 평가하고 이래서 진짜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넘지 못했던 부끄러움이라는 벽을 저는 AI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남편이 영어를 진짜 잘해요. 싱가포르 오래 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 혼자서 방 안에서 스픽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랑도 영어를 안 하는데 진짜 스픽이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프리톡에서 원하는 상황, 역할을 설정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해 볼 수 있고요. 마음껏 틀려도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스픽에 있는 정규 수업을 들으면요. 하루에 기본으로 정말 많은 문장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 스픽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스픽을 써보면 그만큼 많이 사랑받는 이유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혼자서 꾸준히 하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픽 구독을 망설였던 분들께 혹은 스픽을 하고 있지만 '아 이걸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했던 분들께 스픽의 100일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100일 챌린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스픽으로 100 일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챌린지인데요. 특별 패키지가 있어서 혜택이 정말로 풍성해요. 마침 고민하고 있던 분들에게 정말 큰 희소식인데 제가 4가지 혜택을 소개할게요. 하나, 동기부여 그리고 영어 표현 메시지 발송입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영어 공부를 까먹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나의 영어 PT 선생님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둘, 언제든 참여 가능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무 날이나 총 100일간 참여하시면 되고요. 연속 학습이 아닌 누적 100일만 달성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셋, 굿즈 패키지가 제공돼요. 한정판 100일 챌린지 전용 굿즈 패키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진에 첨부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이에요. 이미 스픽을 애용하고 있는 스픽 팬분들께 특히나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픽 헤비 트래커가 제공돼요. 바로 맞춤형 PDF 학습 트래커인데요. 스픽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데일리 학습 체크 PDF가 있어요. 요거 있으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즐겁게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00일 챌린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 또한 영어를 제 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 의지가 안 생겼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남은 올해 100일 동안 영어 공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요. 스토리로 제 계정을 태그해 드리면 저도 응원 차원에서 같이 리그램 해 드릴 테니까요. 저도 많이 많이 태그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실 대단한 선택을 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 그리고 사소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선택들도 많이 했지만 '아 이걸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선택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때 건강을 잘 못 챙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감기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다소 잠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기 걸렸을 때 잠도 많이 자고 푹 쉬면서 오히려 감기도 되게 빨리 낫고 건강을 위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회복도 잘 되고 삶 자체가 제가 30 대인데도 20대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 잘 챙기고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한 스픽 100일 챌린지 내용은요.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오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